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동원내과 성남점 원장 김동석이라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건강검진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시간을 가졌었는데, 또 어떻게 1년 만에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또 마련해 주셔서, 어떤 흥미로운 주제가 좋을까 좀 준비를 하는 와중에, 사이암 혹은 이제 간격암, 중간암이라고 하는 정기 검진에서 발견되진 않았는데 다음 검진 전에 진단되는 암 요런 것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이제 간헐적으로 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환자분들이나 인제 한우 가족분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점들도 있어서 요러한 거에 대해서 쉽게 환자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준비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임상적 접근을 어떻게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암은 인제 우리가 인제 흔히 인제 사이암 간격암이라고 하는데, 정기 검진에서 인제 정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제 다음 검진 전에 진단이 되는 암을 얘기를 합니다. 뭐 주요 원인으로는 인제 검사 당시에 인제 병변이 너무 작아서 이제 발견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우 초기 단계의 인제 병변으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암의 진행 속도가 빨라서 검진 간격 내 발견한 경우를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인제 건강 검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방암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흔히 인제 위암, 대장암 요런 것들도 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제 이전 검진에서는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개월 아니면 수년 뒤에 이제 암이 발생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음 주요 원인은 인제 이렇게 인제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겠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검사 당시에 병변이 매우 작았던 경우, 그러니까 인제 현재 기술로는 매우 초기 단계의 미세병변이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위내시경을 예를 들면은 위 점막의 주름이 뒤에 인제 발견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형태가 좀 평평하거나 아니면 이제 색 변화가 이제 미세한 경우에는 요런 것들을 인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일부 암에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검진 시점에는 보이지가 않는데 다음 검사 전에 발현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미분화암이라고 하고 전문 연령층에도 대부분 좀 호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인제 대장 내시경 예를 들면은 장정결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예를 들 때 관찰 시간을 충분히 보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내시경 검사자의 숙련도 요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면 이제 수면으로 인제 검사를 할 때 환자분들이 인제 협조가 잘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산소포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환자분이 협조가 안 돼서 내시경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찍 마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적인 환경 요인이 이런 병변 발견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 한번 알아보죠. 검사 당시 병변이 매우 작았던 경우인데, 음 현재 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뭐 초기 또는 미세병변 발견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위 점막 주름 뒤에 있는 숨어 있는 병변이나 평평한 형태의 병변은 육안으로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변들 자체를 검진해서 실제로 나타났던 케이스를 좀 이따가 또 소개를 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것 중에 빠른 진행암입니다. 일부 암은 검진 당시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았으나 다음 검진 전에는 급격히 성장해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제 암의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 중에 미분화암이라는 게 있고요. 세포 분화도가 낮아서 굉장히 빠르게 증식이 되고, 일부 또 빠르게 진행하는 대장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 내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양의 이질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검사 환경의 영향은 인제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인제 불완전한 장정결, 우리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인제 환자분들에게 그 약을 처방을 내리고 인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대장 내시경을 인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께서 인제 미리 약속을 잡고 저희가 장정결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음식,
그리고 3-4일 전부터 인제 꼭 피해야 될 음식들, 그리고 전날은 식이를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우가 가장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제 장 정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제 장 정결제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장 정결제 자체가 워낙 환자분들한테 구역감을 인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 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장 정결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 정결이 안 됐을 때는 점막 자체를 아무리 관찰자가 잘 세척을 하고 관찰을 한다 할지어도 아무래도 한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병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놓칠 수 있고, 특히 인제 튀어나와 있는 병변이 아닌 평평적인 병변은 놓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찰 시간인데요. 우리가 인제 충분한 관찰 시간 확보가 필요한데, 검사 시간 자체가 짧게 들어가는 경우는 아무래도 인제 병변 발견율이 좀 저하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 숙련도는 아무래도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초음파, 이러한 것들을 검사를 하는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도 이러한 미세병변 인지 능력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논문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그 시술자의 그 숙련된 정도에 따라서도 이런 그 사이암의 발병률이 좀 달라지게 되는 보고가 좀 꽤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 숙련도도 의사의 경력이나 그리고 숙련도, 요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위장관 내 잔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금식을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은 장정혈과 마찬가지인데, 어떤 담즙이라든지 이제 소화 능력이 안 되면서 이런 점막을 가리는 경우에는 병변 관찰이 좀 어렵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위 내시경 같은 경우는 점막 주름 뒤에 인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잔여물이 있는 경우는 더더욱 인제 내시경의 병변을 놓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협조도라든지 해부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데, 특히 이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수면으로 진행할 시에 환자분들이 통증을 좀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면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깊은 통증을 느끼거나 환자분들 해부학적 구조로 진입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인제 삽입 시간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검사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검사를 힘들게 들어가고 나서는 아무래도 환자분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병변을 놓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환경의 영향도 꽤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위암부터 좀 알아볼까요? 자, 위 내시경에서의 간경암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암 발생률이 그래도 높은 편인데, 그래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위암 검진이나 그리고 인제 어 검사를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암 검진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암 검진 통해서 많이 발견하는 편입니다. 하지만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가 검진에서 우리가 인제 위암을 발견하는 확률은 400 명당 1명 정도로 고 정도의 확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00 명당 1 명의 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제 간경암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요러한 병변들이 이제 발견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내시경에서도 이제 간경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인제 그 조기 위암이 발견된 케이스인데, 이제 70대 여성분께서 각각 그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고, 평상시에는 이제 식사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뭐 따로 뭐 체중 감소나 뭐 통증은 없었던 편입니다. 다만 인제 최근에 인제 뭐 속이 좀 더부룩하고 증상이 좀 불편감이 있으셔 가지고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요때 첫 번째 조직 검사를 진행했을 때는 암세포가 나오진 않았지만 인제 모양도 그렇고 환자분의 증상뿐만 아니고 요렇게 이제 함몰이 되면서 궤양을 형성하고 있는 요런 병변들은 인제 검사를 됐을 때 궤양과 좀 구별할 수 있을 만한 병변을 판단되어서 간격은 인제 2-3달 만에 좀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뭐 위궤양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했지만 암의 비중을 더 높게 생각했고,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추적 관찰 끝에 조직 검사를 진행해서 이제 위암이 발견된 예입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사이암이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인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인제 그래도 조기에 발견돼서 다행히 인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인데, 이렇게 인제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내시경에서는 인제 중요한 요소가 인제 뭐 검사를 했다는 사실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꼼꼼하게 관찰했는지가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가장 핵심적인 검사 요소로는 우리가 인제 충분하게 관찰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검진하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쪼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충분한 관찰 시간 확보를 엄숙히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체계적인 인제 촬영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병변을 다시 한번 좀 관찰할 수 있는 고러한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의심병변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권고 기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다 맞추다 보면은 실제로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요즘 임상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과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뭐 의심이 된다면은 주저없이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할 편이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이 인제 대장 내시경에서의 간경암입니다. 국가검진에서는 인제 대장 내시경 자체가 아직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우리가 인제 분변 검사로 대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제 분변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 국가에서 아직까지는 인제 대장 내시경을 2차 대장 내시경으로 인제 검사를 받게 되고요. 저희가 그 대장 내시경에서 중요한 병명들 중에서 이 톱니바퀴형 병변, 요런 것도 인제 저희가 많이 대장 내시 용종 제거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병변인데, 대장과 좀 관련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측 대장 병변 작은 용종 강조를 하지만 의외로 좌측에도 생각보다 우측보다 더 많은 경우가 좀 있어서 좀 신중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중반 여성 환자분 사례를 들어 드리면, 어 우리가 특별하게 뭐 복통이나 혈변이 있었던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잔변감이 좀 느껴져서 인제 대장 내시경을 했던 예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직장 부위에 이렇게 인제 용종이 좀 발견이 됐었는데, 일반적인 용종과 좀 다르게 점막이 이렇게 변화가 좀 있으면서 요렇게 좀 침투해 가고 있는 요런 형태의 인제 병변을 띄었었고, 점막을 띄었을 때도 실제적으로 인제 요렇게 안까지 다 침범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거를 했고, 인제 직장암 발견됐고 상급병원 저희가 전원시켜서 추가로 더 제거하셔 가지고 인제 지금도 인제 대학병원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인제 실제로 이제 암이 발견될 때 증상 자체가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례한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대장 내시경 예를 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에서 가장 중요한 상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장 정결 상태랑 이제 관찰 시간, 그리고 ADR 용종 발견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장 정결 상태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환자의 협조 부분, 요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제 근처 병원에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시게 되면 장정결에 대한 그 우리가 유의를 확실하게 쪼끔 이번 기회에 유념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내시경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 이분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갑상선 초음파를 인제 보셨던 분이고, 뭐 간경암이라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인제 갑상선 초음파도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제 이제 증상과 구분 자체가 저희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톡 특별히 증상은 없으셨던 분이고 가족력 자체도 특별하게 좀 없으셨던 분인데, 요렇게 이제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인제 갑상선 암이 좀 의심이 됐던 상황이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인제
암으로 진단이 됐고 이제 상급병원 통해서 인제 수술을 하신 비율입니다. 요즘에 좀 많이 또 화두되는 게 인제 유방 검진에서 유방암이 간경암으로 꽤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검진에서 인제 환자분들이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치밀 유방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뭐 증상이 있거나 예를 들면 뭐 만져진 종괴가 있다든지 판독문을 보시면 뭐 분비물이 생기거나 뭐 고럴 때 반드시 "유방 초음파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인제 사이암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유방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도 치밀 유방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받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제 뭐 같이 시행을 해서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마찬가지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인제 숙련된 그 유방 초음파 를 하시는 분한테 좀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유방 엑스레이 초음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 이걸로 좀 별도로 요즘에는 이제 AI가 좀 인제 아무래도 발달하다 보니까 흉부 엑스레이도 그렇고 그리고 인제 뭐 여러 영상 판독에서 AI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찾아본 바로는 논문에서 자료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20% 정도는 뭐 "간경함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비전이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AI에 다 의존할 수는 없겠지만 AI와 더불어서 같이 의료 체계도 변형이 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간경함을 줄이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하게 인제 관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 시에는 인제 자세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다음에 의료진 관점에서는 인제 체계화된 검사를 진행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뭐 시간이라든지 검사의 뭐 숙련도를 통해 가지고 편안한 검사 이외에도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내시경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인제 계속적으로 인제 장비 보완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기술을 통해서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요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이나 경험 축적도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조직 검사를 시행을 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인제 환자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쪼금 말씀을 드리면 음 우리가 인제 건강검진 인제 받으시면은 정상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은 맞지만 "앞으로 암이 뭐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검진의 한계를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인제 우리가 건강검진 주기가 인제 2년 주기로 인제 보통 인제 위암, 대장암, 뭐 유방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증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환자분들께서 검진에서 이상 병변이 발견됐을 때는 의료진의 인제 지시를 잘 받으셔 가지고 충분하게 자세하게 이제 검사나 이런 것들 상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2년 주기 건강검진만큼은 좀 중요하게 받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래서 인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기 검진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꼼꼼하게 검사를 해야 되겠고 추적 관찰을 하고 이렇게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그래서 인제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인제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 또 이제 이 건강검진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인제 모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 음 결국에는 이제 의료진 자체에서도 중요하게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는 저희가 이제 2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2년 뒤에 하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2년 동안 인제 환자분들 받으실 필요 없으니까 "2년 뒤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지만 그만큼의 또 책임도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쪼끔 더 꼼꼼히 자세히 봐야 되는 어떤 노력도 좀 중요하고 반드시 증상이 있을 때는 환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2년 주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제 진료 상담을 좀 받으셔서 2 년을 받을 게 아니고 그 사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검진을 받으셔라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사이암에 대해서는 주제가 쪼끔 생소할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어쨌든 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었는데 분명히 인제 저번에 괜찮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혼란스러운 경우도 가끔 있어서 한번 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 봤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이제 대장 같은 경우에도 5-6% 정도 좀 되고 있고 생각보다 인제 입원율이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더 인제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실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검진에서 그 간격암 사이암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생소하지만 이번 기회에 인제 이 강의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그냥 쉽게 와 닿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좀 받겠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인제 마음도 부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작년 60세 분이시고 작년 국가검진에서 위내시경 인제 정상으로 나왔고 속이 좀 더 더부룩해서 지난달에 큰 병원에 갔더니 위암 초기로 나와서 치료 일정을 잡았다. 그래서 검진에서 정상인데 그때 발견을 못 했냐. 어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슬라이드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인제 그 점막 주름 자체가 인제 굉장히 위 점막 자층경이 평평하거나 이제 그 발견이 좀 더뎌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라지 않았었는데 인제 그 이후에 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제 다행히 이제 초기로 나오신 거기 때문에 인제 시술이나 이런적인 치료가 분명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 발견 자체는 1년 정도로 보시면은 아마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제 사이암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요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인제 진료기관에 찾아가서 내시경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내시경 정상으로 나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2 년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인제 진료도 좀 잘 보시고 내시경도 좀 빠르게 보셔서 그래도 진단이 잘 된 것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인제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진료를 보시면 이렇게 발견이 잘 되시면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임수연 님 질문 좀 보겠습니다. 어 사이암은 진행이 빨라서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검진에서 제대로 못 본 부분에 암이 있던 경우가 더 많나요? 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이 빨라서 그런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젊으신 분들 중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형태는 이제 미분암이라든지 그리고 세포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 암은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빨라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이암이 인제 진단될 수 있을 것 같고 검진에서 제대로 못 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인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장전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위내시경 같은 경우 음식 잔여물이 있거나 아니면 인제 의외로 인제 환자분들이 인제 위내시경을 할 때 그 거품 제거제 같은 걸 드시고 인제 보통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위 안에 이제 거품 같은 게 좀 잔여가 남아 있으면 물로 세척해도 병변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그래서 인제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검진에서 제대로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위 세척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관찰했느냐도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인제 환자분께서 음식이 좀 잔여가 있었거나 그리고 내시경을 받고 나서도 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권고 기준 1 년, 2 년을 지킬 게 아니고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서 고런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 상담을 좀 받으시면 쪼끔 더 좀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예, 정희수 님 질문인데요. 음 33세 직장인이시고 다음 달에 인제 생애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 보시는데
혹시 이런 첫 검진에서 암이나 안 좋은 증상이 발견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부분은 괜찮나요? 궁금합니다. 그 33 세시면은 그래도 굉장히 좀 빨리 선택을 하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 70 세가 돼서 처음 대장내시경 받으신 분도 계셨긴 했는데, 그래도 뭐 처음 대장내시경 받으시는 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 같고요. 그렇지만 인제 대부분 첫 검진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고 내가 인제 단순히 잔변감, 그리고 가끔 설사하거나 그런 배변 습관에 있다 변화가 있는 경우도 많으시니까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걱정돼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제 그런 경우에 내시경 하다 보면 대부분은 인제 문제 없게 확인이 되고, 다만 인제 30대 초반 환자분들도 대장 내시경 하다 보면은 인제 용종 자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거하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아까 그 위험 인자 중에 톱니바퀴형 용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나 뭐 우리가 선종 같은 경우에서도 분화도가 좀 높은 이런 대장암과 관련된 용종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미리 위험 인자 제거를 위해서 인제 대장 내시경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인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안 좋은 증상이 있었던 경우는 대부분이 혈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변비가 심하게 오거나 아니면 체중이 빠지거나 고런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대장암이랑 관련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대장 내시경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인제 저희가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고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애플파이 님께서 인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대장이나 위내시경을 불편하게 받는 것도 언젠가는 AI 힘으로 간편하게 검진이 가능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최근에도 뭐 요즘에 많이 개발하고 있어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이제 용종을 인제 어느 정도 인제 학 관찰해 주는 인제 디텍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제 AI도 탑재가 돼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제 대장 내시경은 관찰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 아직까지는 쪼끔 저희가 어 관찰자의 어떤 숙련된 기술 자체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자체가 물론 인제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장정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둘 다 이제 수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뭐 환자분들께서 인제 수면으로 인해서 산소포가 더 떨어지거나 어떤 그런 위험성도 감수하고 내시경을 하는 거고, 특히 인제 뭐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인제 혈전제 같은 걸 중단하고 우리가 가이드라인 대로 뭐 검사를 다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출혈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도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도움이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인제 그런 검사의 편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인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사이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가 좀 도움이 되는 방향이 좀 개발이 됐으면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은 주름 자체 내에서도 암이 의심될 만한 병변이 나왔을 때 AI를 통해서 인제 그 관찰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위험하니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카메라나 이런 것도 좀 개발이 돼서 그런 게 인제 애플파이 님 말씀하신 대로 간편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번 주제에 맞게 사이암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도 됐으면 바람입니다.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윤서 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어머니께서 50대 유방암을 앓으셨던 가족력이 있는 44세 주부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검진 주기를 6 개월이나 1년 단위로 임의로 단축해서 더 자주 정밀 검사를 받아도 될까요? 그럼 더 안전할까요? 음 우선 뭐 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인제 권고 기준대로 인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겠지만은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인제 검사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은 국가에서 이제 급여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인제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 검사하는 거는 뭐 비용이 나오더라도 상관없다면은 뭐 본인이 좀 자주 검사를 받는 건 좋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또 불안감을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인제 유방 초음파를 받았던 곳에서 인제 한 곳에서 꾸준하게 받으시면서 그리고 인제 선생님을 믿고 주기별로 좀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인제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면 예를 들면 뭐 통증이나 인제 뭐 만져지는 멍울이나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초음파 상에서 인제 예전과 달랐던 혹이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모양 자체가 변하거나 아니면 크기의 변화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인제 변화가 있으면은 뭐 아무래도 주기를 쪼끔 더 짧게 권고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주 정밀 검사를 받아도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가까운 이제 유방 초음파를 인제 잘 보시는 선생님께 택하셔 가지고 꾸준하게 관리를 받으시면서 좀 컨설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자주 받으면 또 안전도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또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러한 것들은 한번 그 유방 초음파를 받는 병원에서 상담을 좀 받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아크로바틱 님인데요. 검진에서 정상 판정 받아도 다음 검진 전까지 몸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따로 검사가 필요할까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릴 때도 좀 강조했던 부분인데 또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위암 검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제 보통 얘기하는 소화불량 아니면 인제 속이 더부룩하거나 아니면은 인제 뭐 명치가 굉장히 쓰린다든지 고런 증상이 생기면은 가까운 의료기관 진료를 보시고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은 내시경을 보진 않겠지만 자주 발생하면은 위내시경 건강검진이 2년 주기더라도 그 사이에 내시경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앞에 예에서도 인제 내시경이 정상이셨어도 인제 그런 증상으로 이제 내시경에서 인제 조기 위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다 마찬가지 생각하는데 알 수 없는 어지럼증이라든지 고런 게 있으면은 인제 의료기관 방문해서 피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빈혈이 진행한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음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인제 기본적으로 어떤 결절이 만져지거나 아니면 유방에 뭐 분비물 같은 경우 생긴다든지 아니면 겨드랑이 통증 여러 가지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데, 그 유방 관련해서는 여성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인제 그 유방 초음파, 유방 엑스레이도 중요하지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유방 자가 검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그래서 반드시 인제 누워서 그리고 앉아서 서서 요렇게 인제 촉진을 하셔 가지고 만져지는 것 없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서 가장 봐야 될 것들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제 뭐 알 수 없는 피로감 그리고 전신 세약감 요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생기시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인제 상담을 좀 받으시고 이제 검사를 좀 받으시는 게 좋겠고, 별다른 인제 증상이 없고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면은 굳이 뭐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증상들이 생겼을 때 내가 이걸 판단해야 될지 정확하게 다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특히 인제 소화기 계통이나 아니면 순환기 계통, 호흡기 계통 이렇게 분야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전에 있었던 증상과 다른 어떤 부분이 생긴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 가지고 상담을 좀 받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종돈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큰아버지께서 올해 73 세신데요. 담배를 거의 30년 넘게 피우셨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국가검진만 받아도 뭐 따로 검사 없이 본인이 폐암임을 알려줄 거다." 그러시는데 담배 피우신 기간과 나이를 고려했을 때 국가검진만으로 안심이 될까요? 음 실제로 우리가 만 54 세가 넘어가면
국가검진에서 이제 폐암검진 제도에서 저설령 PET-CT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가까운 근처 병원을 알아보시면 2년 주기로 CT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만으로는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폐암검진 CT를 좀 통하셔 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인제 뭐 암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셨으면은 폐기능 검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환자분의 폐기능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30년 넘게 피셨으면 이제 만성 폐기종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요런 질환들도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폐암만큼 또 무서운 게 우리 폐 질환 중에 간질성 폐질환이라든지 폐섬유화 이런 위험한 부분들의 질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아버님께서는 검진만 받으실 게 아니고 가까운 이제 호흡기내과를 방문을 하셔서 정기적 검사를 좀 받으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음 뭐 당연히 금연하셔야겠죠.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호흡기내과를 다니시면서 좀 관리를 받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관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국가검진만으로 안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호흡기내과에서 상담도 필요하고 뭐 PET-CT 이외에도 엑스레이, 폐기능 검사 이러한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좀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카르페디엠 님이 질문 주셨는데 만약에 본인이 치밀 유방이라면 국가검진에서 유방암을 놓치는 경우가 많을까요? 유방 초음파를 꼭 사설로 추가하는 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유방암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치밀 유방 환자분들이 유방 엑스레이를 찍어도 어떤 유방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유방 초음파에서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의외로 인제 뭐 만져지는 병변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보통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인제 유방 엑스레이에서도 분명히 발견이 잘 되지만 가끔 인제 치밀 유방 환자분 중에서 조직 검사로 유방암이 발견되는 경우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치밀 유방 환자분들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유방 초음파를 하셔야 된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유방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한 번도 안 해 보셨으면은 한 번쯤은 유방 초음파를 선택해서 좀 검사를 한 번쯤 받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제 유방 초음파 검사를 직접 인제 받아 보시면 의외로 병변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병변에 대해서 권고 기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제 검사를 받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사설로 뭐 추가한다기보다 인제 환자분들께서 인제 가까운 인제 유방검진센터나 요런 데서 인제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고 실제로 인제 암 검진을 하시면 검진 결과지를 우편이나 인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받으시면 내용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하라고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이렇게 이제 내가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인제 검진받은 병원에서 보통 엑스레이 촬영하신 것도 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사진 설명도 해 주시고 혹시나 인제 방금 말씀하신 어떤 유방 초음파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제 이런 부분이 걱정이시라면 인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그냥 통보서만 받으실 게 아니고 그 검진받은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고 상담을 받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 그래서 뭐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대답을 뭐 부족하나마 좀 해 드렸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환자분들이 쪼끔 생소할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번쯤은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짧지 않은 시간일 수는 있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국가검진을 하시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주의하셔 가지고
한 번쯤은 이제 검진받는 병원에서 간격암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뭐 어떤 걸 주의할 건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하시면 아무래도 인제 검진을 받는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검진을 받을 때 쪼끔 더 이런 발견율 같은 것도 저희가 쪼끔 더 자세히 발견해서 '위험도를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건강하시는 게 당연히 저희 의사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저희들 바람이기도 하고 그만큼의 책임감도 막중히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코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만 건강검진에서는 언급이 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